최근 커피 대신 말차라는 말이 생길 만큼 전 세계가 열광 중인 말차. 우리나라에도 말차 붕어빵, 말차 떡볶이, 말차 막걸리까지 이 초록색 가루가 안 들어간 음식을 찾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 열풍 속에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곳이 있으니 바로 전남 보성입니다. 한국 말차 찾기 힘들었는데 너무 좋아. 오랫동안 한우물 파던 곳이 잘 되니 다행이야. 색깔도 너무 예뻐. 아니 얼마나 인기인가 싶은데 보성 녹차 가공 유통센터 수매량을 한번 살펴보면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연평균 130톤의 찻잎을 수매해 그중 80% 정도를 판매하다가 말차 열풍이 본격화한 지난해부터 수매량이 246톤으로 급증하고 이 물량도 모두 팔았습니다. 심지어는 기존에 남아있던 재고들까지 다 소진될 정도였다고 해요. 사실 그동안 말차 하면 일본 말차가 독보적인 강자였지만요. 최근 수요가 폭증하면서 일본 말차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물량은 부족한 데다 가격이 계속 천정부지로 치솟다 보니 일본 말고 다른 산지는 없을까 하는 움직임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한 건데요. 이 흐름이 전남 보성까지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2024년에는 약 806만 명이 방문했지만 2025년에는 1234만 명이 보성을 찾으며 큰 폭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도 15만 명에서 24만 명 이상으로 증가해 보성 말차가 해외 관광객에게도 매력적인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보성이 원래 갖고 있던 탄탄한 녹차 산업 기반이 있습니다. 보성은 국내 전체 차 생산량의 약 34%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최대 주산지인데요. 말차 열풍에 대응해 보성군에서도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80억 원을 투입해 재배 환경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보성 말차 왜 이렇게까지 인기인 걸까요? 보성차는 국제 인증을 받은 차밭에서 생산이 되거든요. 그리고 친환경, 안정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매우 큽니다. 보성 차밭의 기후와 토양, 그리고 해풍 영향으로 약간 쓴맛은 적고 감칠맛과 부드러움이 살아있는 것이 좀 특징이고요. 또 수확 시기와 관리에 따라서 색감과 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성하면 원래 녹차가 유명하잖아요. 실제로 보성은 녹차 수도라는 슬로건을 내세워온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녹차와 말차, 대체 뭐가 다른 걸까 싶은데 재배 방식에 따라 말차와 녹차를 뚜렷하게 구분해온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런 구분이 뚜렷한 산업 구조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학술적으로는 말차나 가루녹차나 똑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말차와 가루녹차를 구분을 해놨어요. 말차는 차광 재배해서 분말화한 것을 말차라 한다. 또 기존 재배하는 것을 가루녹차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이제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겠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프리미엄 말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재배 방식과 가공 방식에 따라 말차와 녹차를 구분하려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해요.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보성에는 이 말차 열풍이 반가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성의 젊은 층과 외국인 방문객이 특히 급증하면서 말차가 단순 음료를 넘어 지역 관광 콘텐츠로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관광객들의 소비 방식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단순 관람 위주의 방문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말차 음료와 디저트 등을 직접 즐기고 체험하는 소비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한동안 커피 산업에 밀려 녹차 수요가 주춤했던 보성이지만요. 이제는 말차 판매 비중이 기존 10% 수준에서 50%에 육박할 정도로 늘며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상황이라고 해요. 보성 다원이 소규모 농가들이 대부분이에요. 차로 이렇게 이제 생계를 꾸려 나가는데 차 판매가 저조하다 보니까 박물관에서 보기에도 좀 안쓰러웠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말차가 열풍이 일면서 생산에 깊이 있는 연구도 하고 농법도 개발하고 그런 노력들이 좀 더 더해지지 않을까. 글로벌한 말차 열풍 속에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는 보성.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적인 말차 생산지로 거듭날 수 있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